대선 전? 무슨 얘기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대법, 이 선거법 3일간 2차례 전합 속도전, 대선 전 결론 낼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지금 기사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일, 지난 20일, 그제죠. 그제 분명히 입으로 배당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이 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회부하고 바로 또 첫 심리까지 그대로 일사천리 좀 진행을 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례적으로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다시 발표가 하기를 24일, 오늘이죠. 오늘에도 두 번째 심리합니다라고 대법원이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장현주 변호사님, 대법 심리가 일주일에 2번인 적이 있었나요?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들 전원이 참여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언제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연 것에 비하면 지금 벌써 오늘이 두 번째 기일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대법원이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이 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6.3 조기 대선 전에 과연 대법원이 선고를 낼 것인가 이것일 텐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도 이렇게나 빠르다는 얘기는 대선 전에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사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동아일보의 제목이 대선 전 결론 나나가 아니죠. 결론 낼 듯이라고 사실상 결론 이쪽으로 무게를 확 지금 실었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아요라는 쪽으로 좀 무게를 실었거든요. 최 변호사님. 나야죠. 나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탄핵 열차는 KTX 급으로 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공선법 사건은 달팽이 속도로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시켜 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죠? 불안하십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2심 100% 무죄라고.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0% 무죄인데 왜 불안하시죠? 국민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기환송, 파기자판할 것이라고 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한테 네. 정말 유리하게 날아가는데 주막 가편할 수 있을 정도로 무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열린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조차도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십니까? 대법원조차도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아니고 각각 놔두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 공선법과 관련해서 633 원칙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1년 안에 완전히 끝내라고 하는 그 의무 이 부분을 대법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이런 스피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빠르다고 하면은 네. 대선 후보 등록 전에도 가부간의 결정 날 가능성 전 있어 보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 6월 3일 대선 치르기 한 3주 전에도 이 실질적으로 대법에서 아예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상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심리를 지금 일주일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속도만 따지고 봤을 때는 벌써 한 2달 정도 심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경우의 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면 그리고 후에 선고가 난다면 두 가지로 지금 나뉩니다.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 그러면 다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지금 말씀처럼 무죄가 완전히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2심 무죄인 상태였었지만 아예 대법까지 완전히 확정이 돼서 선거법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이 될 때는 지금 2심이 무죄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일 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유죄로 판단이 있는데 형량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게 원래 대법은 2심까지 한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뭐 가타부타 이거 확정 아니면 다시 뭐 파기환송을 하거나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깨고 바로 선고를 내린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 부분이 장 변호사님 네. 파기자판이라는 게 지금까지 유죄였다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죠. 유죄로 형량을 정해서 뭐 몇 년 혹은 뭐 벌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법연감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선고를 한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원합의체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파기자판을 해서 그것도 유죄를 확정한다 이런 것은 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법조계들의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을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됐다라는 것은 형량을 정한 바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금 대법원에 올라온 것인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까지 정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전원합의체다라고 하더라도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높은 확률은 사실상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민주당에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느냐, 뭐 불안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불안하다라는 취지보다는 사실상 전원합의체가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심리를 잡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파기자판으로 해서 유죄 선고가 난 적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지금 이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고 해도 무죄 확정 파기자판이어도 사실상 이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파기환송 하나의 경우인 건데 글쎄 무죄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를 때도 그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했는 케이스가 그렇게 없다는 것은 저도 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럼 1심에서 유죄했는 사건이 2심에 와서 사실관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법리를 달리해서 무죄가 판결 나왔던 것은 사법연감에 따를 때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한 정말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한 달 내에 선고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에 대법원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파기 자판하는 게 법적으로는 원칙입니다. 근데 네. 워낙 많은 사건이 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이번 사건 왜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옮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 그 공표에 관한 법리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유죄였다가 무죄로 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했던 판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공개된 자리에서 방송에서 어떻게 그 허위 사실을 했던 것은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유죄로 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결국 판결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했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건을 그 6월 3일 대선 이후에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원래 대선 2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후보가 등록되기 이전에 네. 그 유무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 이 혼란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도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고 가능성이 낮고 이런 게 사실상
무슨 소용이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심리하는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이 전원합의체로 이 회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뭔가 기존에 했던 판단을 바꾸고자 한 의중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 현재 대법에서 심리하는 속도 자체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 빠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심에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서 300만 원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던 사건. 네. 그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 때 얼마간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원합의체로 해서 심리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4월 26일 날 심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네. 한 달 안에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례적이지 않다. 그 전에도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내린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도 짧게. 예, 그런데 그때는요, 이재명 당시 지사 시절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 소부에서 상당 기간 동안 수개월간 심리를 하다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간 것이었기 때문에 소부에서 미리 검토를 하고 전원합의체에서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상 전원합의체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전에 지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두 분이 다 어쨌거나 뭐 사유야 뭐 좀 다른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결론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날 것 같다라고 아예 최 변호사님께서는 딱 날짜를 더 앞으로 앞당기셨어요. 네. 근데 이런 속도를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법원장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의대 의중 실린 속도전 대선 막판 변수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 심리 기일을 잡고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결단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 변호사님. 대법원장이 이 의중이 이 빨리 끝내는 데 있다고 해도 전원합의체인데 대법원장이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 쭉쭉 그냥 끝나겠느냐, 모두가 한 마음이겠느냐라는 거죠.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고 네. 재판장은 기일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 달의 심리에서 결정 내리는 거 당연히 하고도 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진짜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마치 1,6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선을 했던 대통령조차도 한 달, 두 달 만에 탄핵까지 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인데,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서 현직 대법원장, 대통령 날려도 되고, 지금 그 대법원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헌법적 명령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1도 변경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법리를 과연 이렇게 2심처럼 할 것이냐, 1심처럼 할 것이냐, A냐 B냐 그걸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오히려 다음 주 선고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선에 등판하고 싶다고 지금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없고 헌법이 얘기하는 삼권 분립 정신에 비추어서 노터치, 손대지 마라, 핸즈 오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핸즈오프 해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를 빨리 쭉쭉 내면 기회를 잡고 하는 건 얼마든지 잡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인 거다. 이상하지 않다. 다음 주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일단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부에 이제 배당을 하는데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이거는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사실상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네. 과연 그렇다면 그 의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선 전에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633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사실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 중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제 법원 일각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헌법 84조의 해석상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대선 전에 확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대선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강한 의중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대선 전에 결단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빨리 끝내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인데 이 전원합의체가 똑같이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 다 뭐 빨리 낼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당장 또 이 두 번째 심리가 열리는 거죠. 오늘 심리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또 바로 심리가 잡힐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